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모든 미국 이슈를 뒤덮는 위험 수위까지 와서 특히 어린이들과 너싱홈 시니어 사이에서 감염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처럼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빠른 주일수록 주지사가 나서서 백신 접종과 마스크 쓰기 등의 찬물을 뿌립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뉴스 또한 백신 접종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쪽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자로서 감염된 사람은 전체 감염자의 0.077%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500명을 초대한 생일 파티를 열 계획이어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양당이 협상한 상원 기간 산업 초안이 나왔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도 지지한 이 안의 위험성은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에 있습니다. 보스턴 시장 선거가 보스턴 정치 변화를 보여줍니다. 주요 후보들이 소수인종 여성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정치기금을 가장 많이 모은 정치인이 됐습니다. 거의 모든 그 돈은 트럼프 전 대통령 맘대로 쓸 수 있습니다. 8월은 역사적으로 투자가들에게는 별로인 달로서 주식시장이 주목됩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벨라루스 선수의 망명을 폴란드가 받아들였습니다. 금메달을 2명 선수에게 준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미국은 다른 모든 뉴스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뒤덮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뉴스에 따라서는 여러분들께서 이거 뭐지 하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의 감염률이 높아진다, 50%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50%라는 것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잠시 뒤에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바이든 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굉장히 안전해졌다는 이 같은 그 선언을 했는데 결국은 이 선언을 너무 일찍 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 같은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 맞은 사람도 감염 걸린다고 하니까 거봐 백신이 효력이 없는 것이고 맞을 필요가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이 같은 케이스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같은 비율로 나올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도 완전 접종률이 58% 정도는 되고 또 3차 백신 접종을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50% 확진자의 50%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 케이스입니다. 아주 나쁜 뉴스죠. 이스라엘에도 다른 나라에도. 그러나 그 뉴스도 있습니다. 심하게 아픈 것은 막는다. 그리고 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 비해서 그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그 감염률, 전염률이 상당히 낮다. 어느 정도로 낮으냐면요. 백신 접종 받지 않은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옮길 그 확률의 반 정도를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숫자가
확산되고 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서 굉장히 좌절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 맞은 사람도 바이러스에 걸린다. 이것을 미국 뉴스가 너무 포커스를 그 자체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죠.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어떤 플로리다주의 어떠한 그 도시가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도 감염되는 케이스가 한 20%가 된다던가. 그러나 질병통제국의 지금까지의 미국에서의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을 테스트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이제 감염에 걸린 사람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쭉 조사를 해보면 결국은 99.923%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 현재 델타가 중심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99.923%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 바이러스에 걸리는 그런 비율은 지금 미국에서는 0.077%. 그렇기 때문에 100%에서 99.923%와 0.077%가 나오는 거죠.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확률은 미국에서는 0.1%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0.1%가 안 되는 감염자 가운데서 병원에 갈 확률은 그 0.1%도 안 되는 0.077%의 0.004%. 그리고 또 사망할 확률, 백신 접종을 받고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도 낮은 데다가 병원 갈 확률도 낮고 거기에다가 사망까지 될 그 확률은 입원한 환자의 0.001%. 굉장히 작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이라든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스라엘의 케이스나 미국 케이스에서 모두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하는 그 비율도 상당히 낮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뉴스 매체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도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대. 여기에 너무 그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요. 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백악관이 이건 너무 심각하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사실 어제부터 일요일이었었죠.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이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지금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는 감염자 가운데 1%도 안 된다는 게 나왔는데 전체적인 뉴스로는 오늘 아침부터 케이블에서는 이것을 방송을 하고 그리고 그 악시오스라는 뉴스 매체는 어제부터 조금 이 질병통제국에 이 자료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이 여러 가지 그 포커스를 둬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뉴스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된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상식적으로도 그게 맞죠. 그렇지만 독감 증세인데 백신에 감염되는 어린이 늘어나는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너싱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유튜브라든가 틱톡 등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백신 접종을 맞도록 권하고 있고 지금 이 너싱홈 문제에 대해서는 하버드 대학교에 있다가 브라운 대학교로 간 그 닥터 아시시 쥐아 박사가 얘기하기를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너싱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아니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높은데 나이 드신 분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의 90% 너싱홈에 계신 분들이 90% 이상 백신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뭐야? 이 백신 효력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이 박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10% 정도는 그분들도 접종을 하지 않았고 너싱홈의 스텝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특히 지역적인 차이가 많습니다.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너싱홈 스텝이 42%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리 백신 접종을 받았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보통 사람보다는 낮기 때문에 쉽게 감염될 수 있고 원래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점을 자꾸만 잊고 계시는데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기간이 지나면서 백신의 효력이 약해집니다. 이스라엘 경우를 봤더니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나면 그 백신 접종 받은 것의 효력이 95%에서 한 68%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시니어들 케이스에는 미국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시니어들이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받은 그룹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백신 접종을 받으셨죠. 그러면 이미 8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5월달경, 5월이나 6월경에 백신 2번까지 받으신 분들은 2차 접종까지 마치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 비해서 지난해에 이미 백신 접종을 마치신 시니어 분들은 이미 그 효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그 주목을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특히 널싱홈 같은 경우는 스태프들도 전부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미국도 2차 백신 접종 끝나고 3차 백신 접종을 특히 65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 60세 이상이라고도 보고 65세 이상이라고도 보는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3차 백신 접종을 하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맘대로 할 수는 없어요. 제약회사에서 백신이 또 있다 하더라도 식품의약국에서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긴급하게 3차 백신, 부스터 백신 승인을 내줘야지만 가능한 얘기고, 이것을 곧 해야지 된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델타 바이러스 피크가 오지 않았고 10월 말 아니면 땡스기빙 데이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까지 피크가 아닐 것이다. 굉장히 가을에 걱정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어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상당히 강조한 얘기고요. 그 사이에 이제 뭐 플로리다주는 핫스팟이 됐는데, 플로리다주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교육부에 마스크 쓰기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라 하는 것을 행정명령으로 하지 못하도록 론 디센티스 공화당 주지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플로리다주는 병상이 이미 모자라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진앙지가 된 겁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사업체들이라든가 놀이공원, 디즈니랜드도 뭐 디즈니랜드의 경우는 모든 스태프들이 반드시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되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해야지 되고 뭐 이런 형태인데, 주지사는 아니 연방 정부가 우리에게 무엇을 그 권한이 있다고 백신 접종을 받아라 말아라, 마스크를 써라 말아 해, 로컬에게 맡겨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럼 그 주장에서 끝나야지 되는데 로컬 교육부에서 학생들이 올 때 백신 접종도 받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규정을 하면 그것을 또 못하도록 규제를 합니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죠?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결정을 내리는 그런 지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국은 out of control이라는 겁니다. 올해 말까지 이 백신이 컨트롤, 언더 더 컨트롤이 될 그럴 그 이유는 미국에서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플로리다주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에서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백신 접종에 반대하고 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떠한 그 규제에 대해서는 반항이 나오게 되죠. 프랑스, 뭐 이태리, 베를린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호주에서 지금 어떤 그 식으로 이 백신 접종이라든가 마스크 단속 이런 것 셧다운을 명령을 했는데 밖에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단속하느냐면요. 경관만으로 모자라서 호주에서는 육군을 배치시킵니다. 물론 무장을 하지는 않은 육군이에요. 경찰과 마찬가지로 해서 경찰과 함께 무장을 하지 않은 군인을 시드니 길 지금 굉장히 한가하거든요. 한산하거든요. 완전히 나오지 못하도록 해서 토요일에 시드니에 1,300명 경찰이 배치가 됐고 300명 무장하지 않은 군인도 경찰을 도와서 사람들에게 뭐
격리해라, 뭐 백신 접종도 받아라 이런 것을 하고 도어투도어 집을 다니면서 특히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벌금도 물게 해요. 뭐 $500, 뭐 $250 케이스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벌금을 무는 케이스가 많이 되는데 이 호주가 인구가 한 뭐 2,500만 명 정도 되죠. 호주도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감염이 지금까지 34,000 케이스밖에 안 나왔습니다. 1,000명 미만이 사망했거든요. 그럼 호주 인구를 그냥 대강 그 한국의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잘했는데 한국도 한 20만 명 정도 감염돼서 2,100명이 숨졌죠. 거기에 비해서 호주는 34,000 케이스에 1,000명 미만 사망했으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잘하는 국가일수록 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힘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그 규제 같은 것을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것은 재미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겠다 싶어서 전해드리는데요.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생일이 8월 4일입니다. 내일인가요? 모레네요. 8월 4일 생일이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그 매사추세츠의 그 마샤스 비냐드 비치가 바라보이는 그런 집을 샀죠. 2019년도에 미셸 오바마가 뭐 $1,200만 주고 샀는데 그 집이 30에이커입니다. 바다가 바라보이는데 이제 프라이빗 비치가 있고 하는 거죠. 30에이커의 건평은 7,000 스퀘어핏이 되는데 생일 파티를 한다고 주말에 500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지금 하는 매체가 뭐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든가 그런 뭐 좀 재미난 것들을 보도하는 많이 그런 것을 보면은 475명이 지금은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컨펌을 했겠죠. 가겠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뭐 초대를 했는데 안 갈 사람 많지 않겠죠. 뭐 가족, 친구, 친척, 그리고는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라든가 오프라 윈프리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과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금 그 매사추세츠의 마샤스 비냐드도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후에 조금 늘어났거든요. 감염자들이. 그런데 지금 500명을 초대를 해서 파티를 해야지 되는가? 그리고 스텝이 200명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뭐 집이 30에이커나 되니까 실내가 아니라 실외 파티이긴 합니다. 실외 파티인데 뭐 마스크를 꼭 쓰도록 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아야지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 테스트를 분명히 한다고 하고요. 펄잼이 공연도 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안 갑니다. 가지는 않지만 축하한다고 했고요. 파티 비용은 당연히 오바마 전 대통령 개인이 내는데, 지금 그 동네 이름이 그 프로빈스 타운이라는 곳인데 한 6만 명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965명이 감염이 돼서 238명이 이제 좀 아팠다 하는 것이고, 병원에 간 사람은 7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지난 주말에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반드시 마스크를 실내에서 착용해라 라는 권고, 아주 강한 권고를 주민들에게 했는데, 물론 7,000 스퀘어피트 안에 500명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뭐 화장실 같은 것도 다 준비를 했겠죠. 500명이나 오니까. 야외 파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과연 그 500명을 초대를 해서 200명 스텝과 함께 이렇게 이번 주말에 델타 바이러스가 한창인 이때에 생일 파티를 해야지 되는가. 이것이 과연 뭐 본인은 본인으로서 사정이 있겠지만 모범이 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기간 산업안이 상원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굉장히 중요한 뉴스야. 하지만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왜 중요하다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또 더 중요하고 확실히 하원에서도 통과될까 하는 뉴스는 조금 빠져 있거든요. 잠시 뒤에 그 부분,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또 보스턴의 어떤 정치계의 변화는 소수 인종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법안 같은 것들이 하나 나오고 하면은 보통 몇백 페이지에서 몇천 페이지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냈다고 해요. 연방 상원에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했죠. 처음에는 몇 명, 공화당 몇 명, 민주당 몇 명이 백악관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안이 묻혀지고 또 다른 몇 명이 또 하고 해서 결국은 상원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2,702페이지짜리의 초당적인 기간 산업안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게 중요한 것은 공화당 상원이 50명 가운데서 17명이나 민주당에 오케이 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거의 이제 안을 만든 거예요. 투표를 하겠죠. 하는데 아마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7명, 그러니까 67명이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60표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은 하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17명 찬성한 사람 가운데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건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이 안에 찬성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치 매코넬은 지난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기간 산업안을 내놨었는데 그 안에는 반대했었던 사람입니다. 당의 대통령이 했는데도. 왜냐하면 그때 그 미치 매코넬이 얘기하기를 별로 의미가 없고 뒤죽박죽된 안이다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미치 매코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나는 앞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의 공화당의 원내대표로서의 그 할 일은 모든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이 하는 쪽쪽 반대를 하는 것이다. 그게 나의 임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찬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미치 매코넬의 오랜 그 자문, 공화당의 컨설턴트 같은 경우 스캇 제닝스 씨 같은 경우는 왜 이게 가능했는가? 모든 측이, 모든 그 협상팀이 본인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것을 가졌다. 프로페셔널한 그 초당적 협상이었다는 얘기예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백악관은 백악관대로. 그래서 이제 8년 동안에 5,500억 달러를 주로 이제 기간 산업에 쓰는 것만요. 다리 놓고 놓고 전기 자동차하고 또 그 아주 그 통일된 인터넷 속도 좀 빨리 하는 것도 하고 마시는 물, 공항,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했잖아요. 교통, 퍼블릭 교통 같은 것도 해서 돈은 여러 군데서 마련이 되지만 지금 아직 쓰지 않은 팬데믹 기금이 있고 또 아직 쓰지 않은 실업수당 그 밖에 다른 곳에서 가져오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공화당 상원의 지지까지 17명을 받아냈는데 이게 하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상원에선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하원에서 통과가 돼도 3표 차이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공화당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3표 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3명이 또 빠져나간다면 대표적인 인물이 뉴욕이 지역구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가장 진보 중에 진보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는 어제도 미국의 여러 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게 무슨 초당적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주 그 좌측에 있는 민주당의 진보 측이 원하는 훨씬 더 지금 이 상원에서 통과시킨 2,702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본인들이 원하는 기후변화,
본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것, 무슨 학자금에 관한 것,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기간 산업안이랑 학자금이랑 관련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연관이 되는 그런 분야에서 본인들의 것을 더 가져가길 원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협상팀에 소수 인종이 하나도 없었다. 본인도 라틴하잖아요. 이 협상팀에 소수가 하나도 없었고, 뭐 공화당 5명 연방상원 의원 협상팀은 전부 백인 남자 아니었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패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어떠한 초당적인 것을 내세우는 이런 꿈이라고 할까요? 드림은 공화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에 의해서 깨지는 아주 힘든 일이 있고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공화당에서 완전히 투표까지 해서 완결되기 전에는 뭐 여기에 대한 심의를 미리 하고 할 계획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지금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어떤 때는 상원에서 조 맨신 의원 같은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이런 의원들 눈치도 봐야지 되고, 하원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같은 또 진보적인 의원의 눈치를 봐야지 되고,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헤쳐나가야지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강하게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보스톤의 민주당의 시장 예비선거에 대해서는 잠깐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선거에는 이제 대도시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가죠. 이번에 뉴욕에서도 그랬고 또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되지 않을 거 뻔히 알면서 이름 좀 날리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보스턴에도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스턴이 워낙에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와 마찬가지로 진보적이고 민주당이 강하고 소수인종의 어떤 역할과 권한도 아주 강력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후보들이요, 4명이 여성이고 그 4명 가운데 3명이 소수인종입니다. 한 명은 지금 시장 대행을 하고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고요. 킴 제이니고, 그리고 시의원인 미셸 우, 대만계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2013년도에 이 미셸 우 시의원이 시의원 선거를 치를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대요. 넌 절대로 안 돼. 왜 안 되냐고? 보스턴 태생도 아니고 어디서 태어났죠? 시카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 보스턴 태생도 아니고 에이시안이잖아. 게다가 여자잖아. 그런데 어떻게 보스턴 시의회에서 너를 시의원으로 뽑아줄 수가 있겠어? 네가 그렇게 뽑힘을 당해서 보스턴 시의회에서 일할 수 있겠어? 꿈깨. 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당시에 이제 얘기를 했고, 또 보스턴 글로브에도 오피니언도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년이 지났죠? 시장 선거에 나간다고 할 때 아무도 너는 보스턴 태생도 아니고 여자고 아시아계잖아 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굉장히 발전한 겁니다. 전에 2005년도에 샘 윤 씨가 보스턴 시장 선거에 나가고 했었잖아요. 한인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미국의 민주당이 점점 이제 소수인종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파워가 강하고 포용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공화당도 지난 몇 년 사이에 아시아계를 이렇게 흡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노력 역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 선거를 하면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이나 뭐 미셸 스틸 역시 코리안 아메리칸 연방 하원 의원을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었죠. 공화당도 그렇지만 대도시에서는 이미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소수인종, 여성 이쪽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환경이 바뀌었다 하는 것 전해드리고요. 또 한 사람 여성 후보도 뭐 부모 중에서 한 분은 아랍계고 한 분은 폴란드에서 이민 오신 분의 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점은 역시 주목을 해야지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정치행동위원회가 한 3가지 있어요. 세이브 아메리카를 포함을 해서
이 정치행동위원회 세 군데에서 지금 갖고 있는 캐시가 1억 달러가 넘습니다. 뭐 1억 20만 달러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올랐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것도 3분의 2 정도는 3분의 2가 더 되는군요. 3분의 2 정도 되네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그 전반부에 8,100만 달러를 모금을 했습니다. 지금 1억 20만 달러 캐시가 있는데 3분의 2 더 되네요. 1억 20만 달러 캐시가 있는데 8,100만 달러를 올해 모은 거예요. 지난해 내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3,120만 달러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을 떠난 지 6개월 만에 8,100만 달러나 모금한다는 것이 전례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그 선거 기금 모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지원해달라, 나를 지원해주는 것을 선거 기금으로 보여달라 하면서 항상 뭐 어디 인터뷰를 할 때도 뭐 기금 모금할 수 있는 이런 거 보여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이 돈은 트럼프 전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금 모금을 뭐 본인의 돈 기금 모금이 아닐 때 다른 그 후보를 지원한다던가 하는데 연설할 때도 이제 본인 뭐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닌데 지금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를 가지고 와야지 되고 그리고 이 같은 그 가짜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는 것을 법적으로 깨기 위해서 법률 비용도 든다. 그러니까 기부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 심지어는 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고소하고 했잖아요. 본인의 어카운트 없앴다고. 그런 돈도 다 이런 돈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금으로 이렇게 돈을 쓰고 있다, 소비하고 있다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선거 기금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캐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면서 정치인이라는 점. 계속 2024년도를 아직은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고 그 사이에 요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뉴욕주라든가 뉴욕시에서 여러 가지 그 기소한 것에 대한 뉴스는 조금 안 나오고요. 다만 이제 주말에 그 연방 법무부가 재무부 쪽과 연관이 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 같은 것 이런 것이 공개가 돼야지 된다. 법적 수순을 밟고 그리고 요구하는 측에 전달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연방 법무부에서 발표한 그런 정도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이 정도라고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신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돈, 페이, or 백신 접종 의무화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돈보다도 나 백신 꼭 맞아야지 된다고 하면 그만두겠어. 이렇게 답한 사람이 14%. 돈이 너무 적어서 14%, 18% 대 14%입니다. 모닝 컨설트라는 아주 여론조사 많이 하는 기구가 1,119명을 대상으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3%포인트 가장 그 평이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8% 대 14%예요. 그리고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약에 관한 테스트를 하라고 한다던가 그 밖에 그 뒤로 가면은 뭐 스케줄을 자주 바꾼다던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는 집에서 일하게 재택근무를 허용했는데 더 이상 안 한다던가 그리고 뭐 베네핏을 줄였다던가 윤리적인 문제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아무튼 가장 많은 18%가
백신 접종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모든 이슈에, 모든 그 미국의 지금 활동에 백신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도요. 애플이 이제 데이팅 앱이 있는데 그 데이팅 앱 이름까지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애플의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앱을 개발을 해서 애플에 올려서 돈을 버는 곳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사람들이 만나지 않으면, 이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돈을 벌겠어요? 그렇지 않죠. 무슨 뭐 자선 사업을 하는 그런 그 단체도 아니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백신에 대해서,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거나 아니면 사실보다 훨씬 뭐 좀 그 축소시킨다던가 거짓을 얘기를 한다던가, 데이팅 앱도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뭐 내용을 전할 수 있는가 보죠.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애플이 바로 이 그 데이팅 앱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데이팅 앱이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가 보죠. 우리 이거는 검열이다. 아니 무슨 애플이 우리 앱의 내용까지 검열을 해? 하고 굉장히 그 반대하고 반발하는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이 정도고요. 그리고 지금 그 파이저와 모더나가 유럽에서 전부 그 백신 값을 올리고 있거든요. 물건으로 치자면 백신도 물건인데 일종의 백신이 값이 오르는 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법 올렸네요. 올리기 전에 15.50 유로였는데 지금 19.50 유로, 한 도수당 뭐 23달러 15센트 되는 거죠. 모더나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그 백신에 대해서는 백신이 부족한 나라가 이렇게 많은데도 미국에서 100만 도스 이상이 또 낭비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 유효 기간이 지났다거나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미국의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모더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미국 내부에서는 수요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4월달 이후의 정체,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더 낮아지는 곳도 있고, 최근에 백신 접종 받는 사람도 뭐 백신에 걸린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낮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그 유효 기간이 지나서 100만 도수나 낭비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3차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널싱홈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은 받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2차 접종까지 끝낸 국가보다는 다른 1차, 2차 접종이 끝나지 않은 국가들을 생각하면 3차 접종에 앞서서 그들 국가에 기부를 하거나 팔거나, 그들 국가 사람들, 대체적으로 이제 가난한 나라가 되겠죠. 1차, 2차 접종부터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세계보건기구는 세계를 중심으로 노는 것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 각 나라는 그 국가를 이제 앞에 두고 있는 것이고, 백신 문제는 그렇고요. 잠시 뒤에 올림픽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올림픽 예전에 뭐 망명 이런 것은 지금보다 훨씬 아주 심각했었던 때고 이데올로기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올해도 지금 그 벨라루스 단거리 선수가 망명을 요청을 해서 폴란드하고 체코가 우리 받아들인다. 올림픽 선수니까요. 그렇게 뭐 그것도 하나의 이유겠죠. 해서 결국은 폴란드 망명을 그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4살의 여성 선수입니다. 이 크리스티나, 라스트 네임이 너무 길어요. 발음하기도 힘들고, 아무튼 크리스티나라는 그 단거리 그 스프린터가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그 올림픽 기간 중에 코치를 비난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벨라루스에 가면은 코치를 비난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명 신청을 했다. 코치를 비난했더니 바로 벨라루스에서 짐 싸라, 너 먼저 귀국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먼저 귀국하면 감옥에 갈 확률이 높겠다 해서 망면 신청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벨라루스에서는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 이 선수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정하다, 감정 상태도 이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 선수가 일본에 나를 보호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은 이제 폴란드가 이 선수의 망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메달은 지금 뭐 메달 숫자는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64개, 중국이 62개죠. 그리고 일본이 33개, 뭐 개최국의 그 홈그라운드의 베네핏을 충분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금메달은 지금 미국이 22개인데 중국이 29개, 중국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금 22, 은 25, 동 17개인데 여자팀이 메달을 40개를 받았어요. 남자보다 2배 더 받은 거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62, 금 25, 일본은 33개 전체 메달, 금메달 17개 있고, 뭐 금메달 예상 국가였었던 미국 여자 축구팀이 캐나다에게 1대0으로 져서 결국은 금메달은커녕 동메달을 놓고 이제 경기를 치르는 것이 남아 있고요. 세계적인 그 체조 선수 그 시몬 베일즈는 아직 끝난 게 아니군요. 오늘 그 밸런스 빔이 뭐죠? 평균대인가요? 평균대 맞죠? 밸런스 빔. 밸런스 빔에 오늘 나간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는 아니에요. 이 사이먼 바일즈가 2016년도에 그 브라질에서는 그 동메달 받았었거든요. 어쨌든 심리적인 안정이 불안정해서 본인이 그 트위스터라고 하죠. 뭐 2.5배를 해야지 되는데 1.5배로 돌았다. 뭐 이런 것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선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 기록을 못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하다가 다치기까지 하지. 이 어깨에 드리워진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큰일이다 해서 지금 중단했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아직 경기 안 치른 것 같던데요. 나갑니다. 그리고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메달은 받지 못했어요. 공개적인 성전환자 뉴질랜드 역도 선수 로렐 허버드, 남자였다가 이제 여자로 성전환을 한 이 선수가 나가면서 여성 대표로 나갔는데 불공평하다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호르몬은 줄이는 거죠. 테스토스테론을 낮춰서 여자가 된 거고, 뭐 과학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결론이 없지만 어쨌든 성전환을 안 한 여자 선수들도 어떤 경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43살, 35살 때는 남자들과 결혼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 87kg에서 여자들과 결혼해서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너무너무 땡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뉴질랜드 이제 국가대표 선수를 선정하는 팀에도 또 올림픽위원회에도 감사하다 하는 역사를 얘기를 한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거위털 전문회사 코지다운,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일 재미있었던 뉴스는 이 그 높이뛰기에서 이태리 선수하고 카타르 선수가 금메 서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다시 해봐라 했더니 카타르 선수가 우리 둘 다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줬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